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수면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많은 청취자들이 아주 예리한 질문도 하시고 많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 채널을 많이 듣는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면장애, insomnia disorder, 그 다음에 과다 수면장애, hypersomnolence disorder,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번에 또 이제 narcolepsy, 기민증과 그 다음에 호흡에 관련된 수면장애, breathing related disorder, 그것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면장애란 거의 인구의 3분의 1이 이런 장애를 느낀다고 합니다. 불면장애로 병으로 되려면은 낮에도 심각한 그 고통과 손상이 와야지만 그런 그 진단을 내립니다. 불면이 돼서 걱정이 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느라고 더 잠을 못 자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시거든요. 불면이 되는 형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수면 개시, 잠이 드는 것이 20분 내지 30분 안에 안 되고 그게 넘는 경우, 그거는 initial insomnia라고 그러죠. 시작이 안 되는 거. 두 번째는 잠은 들었는데 그 다음에 자꾸 깨고, 아니면 깼다가 다시 잠이 들 수가 없고 20분 내지 30분을 기다려도 잠이 안 들면 그거는 중간에 자꾸 intermittent insomnia, 이제 수면장애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깨고 싶지 않은 시간에 30분 정도 더 일찍 깬다든가, 적어도 6시간 반 이상 7시간을 자야 되는데 그 정도 자고 나서 저 깬다든가, 이걸 갖다가 터미널 인썸니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깨가지고 금방 잠이 안 드는 경우죠.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경우가 불면장애에서 나타나는 것들인데요. 근데 이제 이것만이 아니고 이게 이제 증상이 돼가지고 정신적인 질병으로 될 때는 어떤 거냐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이 들고, 그 다음에 일어났어도 낮에 굉장히 힘들어서 학업이라던가 직업이라던가 자기가 가정일을 하는데 많은 손상을 가져오고, 이럴 때는 이제 불면장애, insomnia disorder라고 이제 합니다. 같이 일하던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카이저에서 한 30년 이상을 거기서 일했으니까 다 친해지죠. 근데 그 중에서 더글러스 칼드웰이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그 최면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자기 환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잠이 안 오고 자꾸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낮에 밥 먹을 때나 뭐 화장실 갈 때 이렇게 속으로 너한테 얘기해라. 잠은 최고의 베케이션이다. 휴가고 나는 잠을 즐길 거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기분 좋게 일어날 거다. 이렇게 자기에게 자꾸 얘기를 하라는 거죠. 또 못 잘까 봐 뭐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잠이 안 오면 나가서 옆방에 가서 책을 읽든지 음악을 듣든지,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와서 자고, 그래도 잠이 안 오면 또 다시 일어나서 하고, 그 대신 잠자는 방은 잠하고 성적인 행동만 하는 거고, 나머지 체크북을 한다던가 텔레비를 본다던가 뭐 이메일을 체크한다던가 이런 건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제 그분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가만 생각하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잠이 더 안 오는 거죠. 대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17세부터 24세 사이. 근데 지금 막 아이들이 어른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계속 올 수 있으니까 특히 빨리 치료를 해줘야죠. 이 수면 개시 올 때 이제 잠이 안 오는 아이들, 특히서 어린애들은 그래서 부모가 꼭 있어야만 잡니다. 그것도 일종의 슬립 디스오더죠. 이런 아이들은 가만 보면은 이 주의 산만증이나 아니면 불안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애들이 많습니다. 변화가 너무 힘드니까 보통 때는 멀쩡하게 각성 상태에 있다가 가서 혼자서 잠자러 가서 완전히 상태가 바뀌는 상태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애들이 특히 또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것도 변화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그런 애들은요, 어린 시절부터 주의산만증 있는 애들이 많아서 저는 꼭 같이 치유를 합니다. 왜냐면 아이가 잠을 못 자면 학교에 가가지고 어디 뭐 포커스를 한다던가 뭐 공부를 한다던가 이게 잘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멜라토닌이라던가 베나드릴 같은 약을 갖다 좀 써고, 그래서 아이가 잠을 잘 자게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잘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기능을 잘하게 하고, 그거 가지고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트레조돈 같은 마일드한 그러나 도움이 많이 되는 항우울제도 썼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조돈이나 멀테자핀 같은 약은 주로 이 슬립을 도와주고 입맛도 도와주고 그러거든요. 항우울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항불안 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자고 나서 아침에 잘 깨면은 칭찬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용기를 내서 이제 학교에 가도록 하는 거고요. 비기닝 타임에 잠을 못 드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누우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 뒤에 또 다른 생각. 근데 그게 되게 그게 별로 기분 좋은 생각들도 아닌데, 이런 경우를 우리는 racing though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주하듯이 차가 그냥 계속 오는 거죠. racing thought가 있는 경우는 대개는 조울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조울증 환자들이 처음에 병이 시작할 때라던가 괜찮다가 이제 재발할 때, 이렇게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와서 잠을 못 잘 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떤 어머니들은 그러세요. 내가 가끔 들어가 보면은 뭐 잠 잘 자던데요. 그래요. 그런데 일주일 중에서 한 3일만 이렇게 되면 이건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일주일 내 7번 다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서 3번 정도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이것이 적어도 한 3개월 계속됐을 때, 이게 뭐 아이들이 시험이 때던가 뭐 아니면 취업을 해야 돼서 뭐 인터뷰를 해야 된다던가 이래가지고 잠깐 뭐 한 몇 주 그러다 말았다, 그거는 불면 장애는 아닙니다. 적어도 3개월 이게 이삭될 때,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정도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이게 불면 장애가 되는 거죠. 이게 잠이 안 온다는 것이요, 이게 몸이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정신과 굉장히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면이라던가 식욕이라던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 정신과 관계되는 몸의 변화입니다. 터미널 인썸니아, 그러니까 말기에 가서, 왜냐하면 잠을 쭉 자질 않고 괜히 새벽에 일어나는 경우, 이거는요 많은 경우에 주요 우울증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이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터미널 인썸니아 오는 분들 주요 우울증 치료를 많이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느냐? 이제 기질적으로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죠. 굉장히 작은 것에도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어떤 분들이 또 그러냐면은 갑자기 이제 밤과 낮에 그 직업이 바뀐다던가, 의사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밤에 일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식당 같은 데서 갑자기 낮번이 밤번으로 바뀐다던가, 이런 때 이제 문제가 올 수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면을 소수하는 사람들은 거의 인구의 3분의 1이 되는데, 이분들 중에서 낮에까지 증상이 있는 분들이 한 10 내지 15%에서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불면증으로 이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적어도 3번, 그다음에 3개월을 계속해야 되는 경우, 이런 진단을 받는 사람들은 6% 내지 10%면은요 10명 중에 1명이니까 꽤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노인이 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많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한 20%까지 되는데, 그러니까 노인 5명 중에 1분은 그 수면 장애가 온다는 거죠. 불면 장애가. 꽤 많은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에 이게 더 남성보다 많다고 그래요. 1명 반 여성은 1.5대 남성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성들이 조금 더 이 점에서는 걱정을 더 많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족력이 있을 때라던가 이제 계절에 따라서 이런 우울증이 올 때는 조금 더 심한 거고요. 그래서 이럴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병과 같이 올 수 있는 동반 이완되는 이제 병에는 육체적인 병이 많은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심한 천식,
obstructive lung disease, 들어가는 이 트라키아 같은 데가 이렇게 확 줄여 들어가지고 꽉 막혀가지고 이제 잘 공기가 통하지 못하는 그런 폐의 질환이라던가 아니면 관상동맥, 하트에 문제가 있다던가 당뇨라던가 주로 이런 병이 있을 때 이런 잠이 안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 그 다음에 조울증, 심한 불안증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물질 사용 문제가 있을 때 술을 드시던 분들은 밤에 술을 드시면 잠이 잘 오니까 드시지만 2~3시간 있다가는 깹니다. 그럼 그때 또 마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되면 자꾸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물질 그 중독이 있는 분들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불면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 반대로 잠을 너무 많이 자는 하이퍼somnolence, 이 병은요 제가 지금 치료하는 17살 된 환자가 있어서 제가 너무나 실감하고 있는 병입니다. 이 여학생은 머리도 좋고요, 집안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사랑을 많이 받는데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 불안증도 많고 그랬었는데 한 최근 1년간 잠을 너무 많이 자요. 밤에 뭐 9시간 이상 자고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요, 졸려서.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계속 졸고 집에 와서도요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 졸려서. 그리고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그냥 잠만 자고,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무슨 스트레스가 생긴 건 아닌데 그렇게 오랫동안 불안하다 보니까 불안한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우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성 우울증도 있는 그런 여학생인데 이 잠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 슬립 레버러토리로 우선 그 리퍼를 했습니다. 다른 그런 의사분들한테 좀 더 자세히 보고 어떻게 치료를 할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고요. 대개는 불면증이 많습니다. 이처럼 그 과다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과다 수면 장애란 9시간 이상을 충분히 자고 그 잠의 효과도 좋은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낮에 피곤해서 학업이라던가 직장일이라던가 가사일 같은데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적어도 3개월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과도 수면 장애라고 하고요. 이제 특징이 학업, 직업, 그 다음에 사회생활 이런 것에 지장을 초래할 때, 이 정신과의 질병으로 진단을 받으려면은 중요한 것이 이렇게 다른 영역에서 많은 영향을 받을 때입니다. 아무리 내가 잠을 못 자는 것 같고 아니면 많이 자는 것 같아도 그런 거에 별로 큰 문제가 없으면은요 질병이라고는 안 그럽니다. 그런 그 경향이 있다고만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요 그 수면의 무력화, 슬립 이너시아라고 그래가지고 깨도 완전히 깨질 않고 정신이 좀 몽롱하고 금방 뭐 일어나가지고 걷거나 뭐 어디 뭘 한거나 어디에 주의 집중을 한다던가 이런 걸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때는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하고 있다가 1시간 후에 보니까 멍뚱한 데로 가가지고 운전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그러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수가 있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이퍼인썸니아 지금 문제는요 주로 어떤 일정을 세워가지고 그거대로 계속 이렇게 스트럭처가 있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 이거를 많이 권한다고 합니다. 비록 잠을 너무 많이 자가지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루틴을 알아가지고 그대로 행동을 할 수 있어서 많이 도움을 된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요 중요한 것이 밑에 깔려있는 우울증세 아니면 조울증 아니면 심한 불안 증세 이런 것들과 같이 오는 수가 많으니까 그거 자체를 치료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기계를 만진다던가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된다던가 뭐 이럴 때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조심을 하는 것이 좋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빨리 치료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 오늘은 불면장애와 과도수면장애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말이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